여러분, 오늘 나스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730달러 앞에서 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1선, 61선, RSI, VIX, 거래량, 기업 실적, 그리고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국제 정세까지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QQQ입니다. 8월 10일 QQQ는 720.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QLD는 91.63달러, TQQQ는 73.8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QLD는 약 0.6%, TQQQ는 약 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의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현재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0.8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61선은 약 714.7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은 720달러대, 즉 21선 위, 61선 위. 아직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714달러입니다. 지금 QQQ와 61선의 거리는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밀린다면 저는 가장 먼저 714달러 부근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켜내면 최근 상승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714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내려간다면 그 다음은 21선이 있는 700달러 부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30달러 돌파는 공격신호, 714달러는 1차 방어선, 700달러는 중요한 추세 확인선. 지금은 이 세 숫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닐까요? RSI를 보겠습니다. 14일 RSI는 약 56입니다. 70도 아닙니다. 80도 아닙니다. 과매수 구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은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RSI가 극단적인 과열 상태는 아닙니다. 즉 현재 시장은 광기에 가까운 과열장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 안에서 숨을 고르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VIX입니다. VIX는 15.46, 전일보다 3.76% 올라왔습니다. 공포지수가 2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도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VIX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완전히 편안한 상황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위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뛰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대, WTI는 81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나스닥 투자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봐야 할까요?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는 성장주와 기술주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7% 부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숫자는 주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 CPI입니다.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약 3.4%, 직전 3.5%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유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면서 나스닥은 다시 730달러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상승과 함께 714달러 61선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436개 가운데 무려 85.1%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구글, 애머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핵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성장과 AI 투자 효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런 실적과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올해 말 S&P 500 목표치를 7,800에서 8,000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반도체에서는 인텔이 시장을 눌렀습니다. 인텔은 AI와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주들도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AI 산업 전체가 꺾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텔이 자본을 조달하는 이유 자체가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거래량입니다. QQQ의 오늘 거래량은 약 2,603만 주였습니다. 20일 평균 거래량은 약 4,129만 주입니다. 평균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락이 기관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강력한 투매 형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매수세 역시 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상승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하락도 아닙니다. 730달러 돌파를 앞두고 힘을 모으면서 714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를 장기적으로 모으고 있다면 하루 1%, 2%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21선 위에 있는가? 61선을 지키는가? RSI가 과열됐는가? VIX가 폭발하는가?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오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무너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합니다.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공포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이익도 살아있습니다. AI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와 유가, 그리고 이번 주 CPI라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숫자를 계속 보겠습니다. 730 돌파, 714 지지, 700 최종 확인, 730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14까지 내려오더라도 지켜낸다면 정상적인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00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추세가 정말 변하고 있는지를 다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매일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오르면 내가 가진 수량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빨간불과 파란불이 아닙니다. 10년 뒤 내 계좌에 몇 주가 쌓여 있느냐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숫자를 보십시오. 뉴스가 아니라 추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산을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